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안녕하세요. 미쿡 정치농장 349화. 오늘은 2023년 9월 27일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추분이 며칠 전에 지났습니다. 이제 조금씩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감도는 이런 때입니다. 오늘도 너구리님은 한국 어디에선가 있을 것 같고, 뉴저지의 양희님과 노스캐롤라이나의 염수 아저씨 둘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님, 예, 뉴저지 네, 그쪽도 어떻게 이 계절의 변화가 좀 감지가 되나요? 네. 저는 오늘 그 사무실에 있는데 너무 추워서 히터를 계속 틀고 있었어요. 아, 그 그리고, 정도예요? 네. 그리고 지금 계속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배경 화면에 있는 그 장면이 비 내리는 장면인가 보죠, 사무실에? 네. 그러니까 전에도 이렇게 일주일 내내 비가 내리면 뭐 가끔씩 이렇게 침수까지는 아니래도 뉴저지에는 되게 오래된 집들이 많거든요. 음. 그래서 지하실에 막 물들이 다 올라오고 그런 경험들을 오래전에 했었는데 이 상태로 계속 비가 오면 또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10여 년 전에도 샌디인가? 허리케인 네. 샌디인가? 그게 가서 뉴저지 쪽에 피해가 굉장히 컸죠, 그 당시에. 네, 완전히 난리 났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집에 이렇게 그걸 프렌치 드레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물이 역류되는 걸 이렇게 막기 아, 위해서 이렇게 밖으로 빼내는 그런 썬펌프가 있는데 그거를 추가를 더 할 정도로 보통 일반 집들이 뭐 바닥에 타일을 깔아놓거나 아니면은 이런 카펫을 깔잖아요. 네. 그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젖고 막 그랬으니까 그 네. 정도로. 여하튼 유리에 흐르는 그 빗물이 그냥 여름 빗물이 아니고 꼭 굉장히 추울 것 같은 그런 빗물의 네. 모양을 띠고 있어요. 제 선입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와 뉴저지 얼마 안 떨어진 것 같은데도 이렇게 온도차가 많이 나는 게 이 거리를 실감하게 만드네요. 자, 오늘은 우리가 한국의 정치판이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참 너무나도 극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349화 미국 정치농장에서는 한국 정치 얘기를 그냥 마음껏 하려고 합니다. 그냥 뭐 눈치 보고 뭐 조심하고 이러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 그냥 아무 말 대잔치처럼 막 하기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양희님하고 저하고.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죠, 도저히. 그러다 보면 제가 준비한 미국 정치 소식을 못 전하잖아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미국 소식을 먼저 빨리 전하고 나서 양희님과 제가 아무 말 대잔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주요 뉴스 한 세 가지 제가 뽑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양희님 계신 뉴욕, 뉴저지, 예, 트럼프 재단이 거기에 있죠. 예, 네. 그전엔부터 계속 의혹을 샀지만 뭐 의혹이 아니죠. 이건 뭐 증거가 다 있는 거니까. 결국 어제 뉴욕의 연방 법원에서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이 세금 유용했어요. 세금 유용한 거를 판결을 내렸습니다. 막 쉽게 얘기하면 세금 탈세 목적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또는 대출 기관으로부터 돈을 얻기 위해서 뭐 서류 조작한 거예요.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00스퀘어피트를 뭐 30,000스퀘어피트라고 속이고서 론을 얻는다든가 뭐 이런 수법을 엄청나게 썼어요. 그래서 오늘 라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은 이거는 그냥 art of deal, 상업 기술이 아니라 art of steal, 훔치는 기술이다. 뭐 이렇게 딱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자, 오늘 북한 당국에서 지난 7월에 한국에서 나이트클럽 이런 데서 뭐 깽판 치고서 휴전선 넘어서 웃으면서 도망간 친구 있죠? 네. 생각나시죠? 트래비스 킹. 예, 이 친구.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예,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부모님은 얼마나 걱정하셨겠어요. 트래비스 킹의 부모님들. 아들이 한국에 가서 군복무 한다고 뭐 잘 있다가 오기를 바랄 텐데 갑자기 뉴스에 나오고 그 아들이 깽판 치고 그것도 미국 부모님들은 북한을 적국이죠, 적국. 거기로 도망갔으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부모님들은.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오갔는데 결국 오늘 북한 당국에서는 이 트래비스 킹을 조사를 한 결과 불법으로 조선인민공화국에 넘어왔고 그래서 이자를 추방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 볼 땐 참 다행이죠.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야, 이 트래비스 킹이 이제 북한으로 갔으니 북한은 꽃놀이패다. 얘를 쥐고서 이제 뭐 돈을 요구하고 할 거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그렇진 않다고 보도가 됐네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북한이 지금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여하튼 돈 거래가 없는 걸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스웨덴과 중국 대사가 이 중재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과 북한 당국은 외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직접 대화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스웨덴과 중국의 대사들이 이 일을 했고 며칠 전에 사실은 이란에 억류돼 있던 이란계 미국인이죠, 사실은. 사람들이 바이든 정부의 노력으로 미국으로 가족품으로 돌아왔어요. 당시 60억 불의 돈을 지불한 것이 아니고 사실 지금 생션이 있잖아요. 이란의 자산들을 동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 네. 동결했던 자산 중에 60억 불을 그냥 릴리즈 해줬죠. 이제 동결해서 해제시켜줬죠. 그 조건으로 그 억류돼 있던 미국인들을 가족품 미국으로 돌아오게 했거든요. 공화당은 막 굉장히 뭐라고 그랬어요. 왜 돈을 그렇게 주고서 인질을 가져오는 건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야 이거 어차피 우리 돈 아니잖아. 동결했던 이란 사람들의 돈인데 왜 그래? 그냥 해제만 해준 건데 뭐 이러면서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자, 또 하나 약간 걱정되는 것. 10월 1일이면 또다시 연방 정부가 새로 예산을 또 받아야 돼요. 그 당시 임시로 9월 말까지만 예산을 확보한 것이 됐지 않습니까? 지난 여름에. 네. 그러면 이제 9월 30일 날 또 끝나요. 이제 내일 모레. 그럼 10월 1일부터 당장 또 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연방 기관 폐쇄해야 되죠. 그리고 연방 공무원들은 펄롱 뭐 집에 가서 쉬어야죠. 뭐 월급 못 받고. 이런 사태가 이제 며칠 안으로 다가왔는데 그것 때문에 현재 의회에서 논란 중입니다. 상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계 상원 의원들도 사실은 어쨌든 연방정부 폐쇄만큼은 막아야 된다 해서 초당적으로 법안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보고 있는데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계가 12개의 예산에 관련된 법안들을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현재 하나만 통과가 됐는데 이거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우리도 예산은 승인 못해 이러면서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도 결국에는 뭐 타협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은 하고 있지만 뭐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워낙 두 당 간의 견해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큰 문제가 없기를 바라긴 하지만 예의주시할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 간추린 미국 정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뭐 아무 말 대잔치니까 우리 양희님 한국에서 일어났던 그 며칠간의 또 숨가빴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마음껏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어저께였죠. 여기 미국 시간으로는 한 오후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구속영장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날 건지가 결정이 된다라고 듣기는 했지만 그게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있는데 카톡방에서 막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장 기각. 처음에는 이게 누가 장난치는 건가? 라고 하고서 막 찾아보니까 아직 기사나 그런 건 하나도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민주당 쪽의 그 당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오피셜하게 올라오는 걸 보고 '아 확실하게 기각이 됐구나.' 그럼 아니나 다를까 바로 유튜브로 인제 이런 기사들이 뜨면서 그리고 이 판사가 이렇게
그 영장 기각을 한 내용을 딱 이렇게 실는데 그 내용을 딱 읽어보니까 뭐 100% 어그리는 안 되지만 그래도 나름 굉장히 합리적으로 법리적으로 판결을 공정하게 했다라는 느낌은 받았어요. 그러면서 마치 제가 감옥에 잡혀갔던 사람 같은 그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좀 있으니까 인제 또 아는 동생들도 막 연락이 오고 생전 이런 정치 얘기를 안 하는 친구들이었는데도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드는 느낌은 '아 이제 뭔가 달라질 수 있구나. 이제 반격의 시간이다.' 막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트위터라든가 이런 페이스북에 많은 사람들이 글을 올릴 때 똑같이 저랑 같으신 느낌으로 똑같은 말을 사용해서 "반격의 시간이 이제 싹 왔다." 막 이렇게 다 같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공감하고.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고 나서라서 그런지 사실은 방송에서 대부분이 민주 진영까지도 아마 영장이 발부될 거다. 대부분이 그렇게 사실을 생각했었어요. 뭐 진보 진영에서도 아마 영장 발부가 70% 이상 될 거라고 다 그래서 사실은 영장 발부될 걸로 많이 생각을 했었죠. 근데 생각했죠. 아니 예, 얼마 전에 그 최강욱 의원이 유죄 판결 받은 것 때문에 더 하잖아요. 예, 여러 더 가지 그러니까 말도 안 정황을 되는 이유로 그렇게 판결을 그렇죠. 받았기 때문에 예, 하여튼 미국에서는 이거 지켜보기는 좋았어요. 일하면서.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주무셔야 되는데 일부 이제 예. 지지자분들만 이제 거의 나와서 새벽에 밤새서 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 주무시는 시간인데 우리는 낮이니까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일하면서 보고 했거든요. 근데 뭐 그 생중계하는 공영방송을 틀어놓았는데 그 옆에 이제 댓글들에는 뭐 구속기사 떴어요. 뭐 아니면 뭐 구속이랍니다. 뭐 기각이랍니다. 방금 속보 떴어요. 이러는데 다 그건 그냥 막 하는 소리고 한참 나중에 돼서야 정식으로 예, 기각됐다는 것 뜨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하여튼 그 저도 꽤 저는 이 놀랐습니다. 기각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그 한동훈 법무장관이었거든요. 이 예. 사람이 구속영장 발부를 그 이유에 대해서 진짜 구구절절히 너무 많은 얘기를 했고 사람 막 이렇게 반발을 하니까 그거를 알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너무 이 사안에 대해서 모르고 이 심각한 재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피의자 공표 그러니까 피의자 공표 맞나요? 아, 그 피의자 불법을 사실 저질렀잖아요. 공표법, 네. 피의자 사실 그것부터 예. 그것도 불법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추석을 앞두고 모든 언론에서 자기가 하는 말을 받아서 써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기각이 됨으로써 그 사람이 한동훈이 했던 말이 만약이라도 무죄라 그러니까 그게 다 자기가 말한 게 사실이 아니라면 뭐 판사가 그 기각을 시키지 않겠냐 그런 말까지 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쯤 어떤 얼굴일지 완전히 그 똥 먹은 얼굴일 것 예, 같은데 그놈 나쁜 놈이네. 왜냐면 기각되고 나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그 모든 것들은 판사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 모든 것은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지 법무장관이 할 얘기 아니다. 나중엔 난 그런 것만 봤어요.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나 보죠. 이렇고 저렇고에 대해서. 그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그 민주당 그 의원들도 그렇고 많은 정치 평론가들도 그렇고 여태까지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누군가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 책임을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나 끝까지 가게 되니까 일단은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그걸 물어야 되고 이 사람을 먼저 해임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도대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분 보수 사람들도 한동훈 장관의 그 촐싹거리고 가볍고 그냥 그 짤 있잖아요. 도대체 맨날 나와서 자기가 법무장관이라는 것조차도 잊고 있는 사람처럼 완전히 진짜 초딩처럼 그 말하는 투 저도 듣다가 아주 짜증이 났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만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한테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너무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게. 근데다가 지금 법무장관이 그 옛날에 그런 인사 담당을 하던 청와대 그 민정수석이나 그런 거 다 없애고 법무장관이 자기가 한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장관들 후보로 올라온 지명한 된 사람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해도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구해올까 싶을 정도로 곳곳에 최악의 그런 인물들만 뽑아놓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법무장관이. 스스로 물러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쫓아내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이 다 예, 그 근데 뜻을 뭐, 같이 모아서. 예, 뭐 쉽지는 않죠. 뭐 이렇게 네. 참사를 초래한 여가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도 뭐 그냥 있는데, 뭐 법무장관이 지금 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누구나 인식할 정도의 잘못을 지금 규명해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그가 네. 하고 있는 그 정치적인 행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괘씸하게 느끼지만 법적으로 과연 쫓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다들 지금 연구를 당장 해봐야 되지 피의자 않을까. 사실 공표 그거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고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검찰이나 경찰이 나서서 기소만 하면은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데 결국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끔 뭔가 언지를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국민들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어느 정도의 그 강한 의지가 전달이 돼야지 가능하겠죠. 예. 저는 이제 아무 말 대잔치니까 막 얘기하면은 요번 과정을 보면서 그런 거 느꼈어요. 일단 기각이 됐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깜짝 놀랄 만한 일이고 결국 검찰이 증거가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없었죠. 물론 예. 그 판사는 방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구속 발부를 기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일리는 있다고 봐요. 방어권을 주기 위한 거라는 게 왜냐하면은 지금 무조건 구속하고 막 이렇게 나가면은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비난을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제일 야당의 대표니까. 예, 그런데 네. 방어권 다 충분히 보장했어? 했는데 누구나 다 알다시피 지금은 구속할 거냐 말 거냐 요거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민주진보 인사들은 야 이제부터 대반격이다 막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대반격이라고 하면은 누가 지지를 해줘야 되냐면은 유권자들이 지지를 해줘야 돼요. 당원들은 지금 뭐 똘똘 뭉치고 다 지지를 해주죠. 이재명 대표를. 당연히 지금 극적인 생활했고 이제부터 대반격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 100% 아니 120% 이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이 이거를 보고 야 역시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너무했어. 저거 완전히 정치 탄압이야. 아 이재명 죄가 없는데 우리가 잘못 봤구나. 이렇게 해서 민심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민심을 볼 수 있는 거는 여론조사를 봐야 돼요. 진짜 추석 밥상머리에서 많은 국민이나 유권자들이 아이고 이재명 대표 잘못 없는데 저렇게 당했다. 윤석열 한동훈 나쁜 놈 이런 식으로 과연 갈 건지. 그런데 그 뒤에 또 여론조사를 했는데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윤석열이 아무리 잘못해서 28% 지지율인데 민주당도 뭐 한 31% 지지율밖에 안 된다. 이러면 생각을 또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민주당 민주진영은 단합을 해야 돼요. 나는 그 당원들의 그 열성이나 이재명 대표를 위한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 지키고자 하는 그 열이 이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결국의 승리는 국민의 표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표가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단합을 해야 돼요. 지금 가결표를 던진 사람에 대해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 사람들이 협잡을 했다, 막 정치적 거래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과연 그런 식으로 계속 가가지고 결국에는 힘이 좀 빠진다. 결국에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시대전환 같은 당의 국회의원도 영입하고 지금 보니까 박근혜마저도 그쪽 세력까지도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지금 하는데 내용이 어쨌든 간에 계속 거기는 덧셈 정치를 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내용이 어쨌든 모든 거 다 이해가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거 쳐내고 저거 쳐내고 했을 때 과연 승리를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탄압을 받고 안타까운 면은 있지만 윤석열이 잘못하는 거에 비해서 민주당이 지지를 계속 못 받았어요, 그동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 당내에서 더욱 뭉치자는 파와 좀 뭔가 쇄신해야 된다는 파가 나뉘어져 있을 때는 쇄신파의 얘기도 뭐 들을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거를 막 저 쇄신파는 무슨 뭐 나쁜 말을 써가면서 죽일 놈, 나갈 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쇄신파를 아우르면서 그리고 넘어서 또 다른 어떤 정파나 세력들도 규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윤석열을 이기는 게 우리가 목적이지. 그 당내에서 아무리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가고 막 이런 거 있더라도 약간 좀 그 냉정하게 생각을 좀 해서 끝내는 윤석열 이 정권을 물러내야 된다. 그곳에 좀 우리 다 같이 좀 마음을 열고 몇 가지 자극적인 단어에 막 휘둘리지 말고 좀 큰 마음을 더 가져야 되겠어요. 우리 민주 진영 진보 전체가. 윤석열 정권과 집권 세력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야권이 계속 분열된 상태에 있고 그래서 자신들이 계속 권력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최종 목표 아니겠습니까? 요번에 이제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했고 또 이렇게 국회에 그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됨으로써 그 민주당에서 그동안 저기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런 존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고 그 사람들이 많은 그 민주당원들과 국민들의 비난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든 총선 전에 그 사람들의 거취가 각 지역에 공천할 때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크게 못 낼 것 같아요. 만약이라도 그 경선으로 붙인다고 했을 때 아마 예전에 같았으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힘을 쓰고 싶어 할 텐데 요번에 가결에 투표한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경선이 붙었을 때 아마 떨어질 찬스도 많이 있을 거고 국민의 심판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전에 갖고 있었던 많은 그 안 좋은 그 프레임에서 쪼끔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받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대표의 그 열성 지지자도 아니었고 이재명 대표를 잘 몰랐던 사람이다가 이 사람이 민주당 대표가 됨으로써 인제 알게 되고 그동안 지나온 시간들 그리고 검찰이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정치 그 길을 왔는지 볼 수 있었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이 사람은 대통령감이다.'라는 그런 마음속에 지지가 생기는 거예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많죠. 그전에는 네, 굉장히 네 많죠. 근데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네. 이제는 이 정도로 이렇게 검찰이 몇 년 동안 정말 그 몇백 400 번이 넘는 압수수색에 그냥 엄청난 많은 검사가 달려들어서 이렇게 파고 했는데도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청렴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그전에는 약간 노무현 대통령 레벨에서 김대중 대통령 레벨로 올라갔다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어느 정도까지라고 저는 잘 감히 말은 못 하겠지만 분명한 건 저와 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아 이 사람은 대통령감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을 요번에 확실하게 심어 줬어요. 예, 하여튼 그 양희님 같은 마음이 추석 밥상에 많이 올라가서 많은 유권자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면 다행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 같은 데서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보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또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합시다. 많은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이 거기에서 예, 지금 말씀하시는 데에 가장 중요한 포인이 그러니까 지금 그 MBC 같은 경우는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실시간으로 그런 영상을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구치소에서 나오고 소감 발표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너무나 많은 그
공중방송에서 공영방송에서 그런 걸 안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진실을 아직도 왜곡을 하고 있고 구속영장 기각된 그 내용 같은 경우도 마치 아직도 이렇게 그 이재명 대표한테 그 굉장히 많은 범죄 사실이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게 무죄는 아니다. 물론 당연히 무죄 아니에요. 하지만 마치 아직도 뭔가 캥기는 게 많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밝혀주는 그 언론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민주전형이 해야 할 일은 많이 알릴 수 있도록 SNS든 아니면 언론이든 계속 설득해 나가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그래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실천사항 양희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뭐 아무 말 대잔치라고 했는데 별로 재미없는 아무 말 대잔치네. 예. 그러게요. 하여튼 그래도 뼈 있는 말들, 그 진심을 담은 말들이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349화 미쿡 정치농장 여기서 마치면서 자, 한국에 있는 우리 진행자 너구리님 계획했던 일들 잘 진행하면서 또 하루속히 미국으로 돌아와서 방송에 같이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양희님 오늘 수고하셨고요.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